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인인의 민박 제51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인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법 기출문제를 OX를 정확히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환계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교환계약은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딱 하나죠. 매매는 물건 주고 반대급부가 금전을 받는 겁니다. 교환은 금전이 아닙니다. 금전인가 아닌가 그거 딱 하나 다르고 나머지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교환이 시험에 나오면 매매계약으로 바꿔 읽으면 되겠습니다. 매매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1번 부동산 교환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매매하고 똑같죠. 기억 매매가 불락이 쌓유 쌍무유상이라 기억 교환계약도 맞습니다. 니은 일방이 금전 보증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 자 매매대금 돈 남져요. 돈이라 매매대금으로 바꿔 읽으면 되죠. 그래서 매매대금이 가랑균형 준용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정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조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부담한다죠? 매도인 담보책임 똑같이 부담합니다. 리을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조물에 시가에 돈하십니다. 시가에 써보세요. 차고 X, 사기 X. 민총에서 공부했죠. 시가는 정해진 거 없죠.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기도 아니고 차고도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가를 묵비하여 지금 말하지 않았죠?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 그랬나요? 습니다. 사기, 기망. 이게 사기나 기망을 말해요. 간섭한 것이다가 틀렸죠? 사기, 기망 아니고 착오도 아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다음 가로쳐 보세요. 2억 상당 X 건물 가로칩니다. 그럼 이건 2억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 가로쳐요. 을의 Y 토지 가로쳐요. 거기 1억이라고 써보세요. 밑에 나오거든요. 을의 Y 토지 1억짜리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갑이 을에게 1억으로 보충금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가로 을의 Y 토지가 1억짜리죠. 그래서 1억이라고 썼잖아요. 1억짜리라 1억을 보충 받기로 해야 그래야 2억씩 맞는 거죠. 저 산수 잘하죠? 2억씩 맞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교환은 매매로 바꿔 읽어요. 그럼 기억 갑을사익 계약은 분료식 맞죠? 매매와 똑같이 분료식입니다. 니은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 진다 부담한다죠. 매매하고 똑같이 매도인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디귿 을의 보충금 1억원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매매에서도 돈 안 주면 해지 사유죠. 교환도 돈 안 주면 해지 사유입니다. 리을 계약체계로 X 건물이 그럼 X는 갑소유죠. 그런데 자 을과 실동그라미 그럼 이게 채권자 유언부담이죠. X 건물에선 갑소유인데 을은 채권자거든요. 그럼 을과 실로 소실됐다면 채권자 유언부담이 그럼 을 책임져. 그래서 을의 의무는 살아있죠. 을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 소멸하지 않고 지급해야 되죠. 을이 잘못으로 없앴으니까 을은 보충금도 주고 Y 토지도 넘겨야겠죠. 그래서 을의 의무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아무튼 교환은 매매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네, 3번 갑은 자신의 X건물 1억 상당을 을의 Y 토지 2억 상당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이네요. 1억이 아니네요. 8천만 원 보충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좀 깎아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매매하고 똑같아요. 기억. 갑을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까 분료식이죠? 분료식 맞습니다. 계약서 쓸 필요 없죠? 니은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 해지할 수 있다죠. 매매에서도 돈 안 주면 해지하죠. 디귿 교환계약 체계로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에 동감쳐요.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그럼 이건 일단 채무자 갑 잘못 없고 상대방 을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이게 후발주 불능인데 지진은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채무자 위험부담. 그래서 을은 아니 갑은 을에게 을 잘못 없잖아요.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Y 토지인도 청구할 수 없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없어진 건 채권자 을 고의가실이 없죠. 그러니까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을은 자기 의무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Y 토지 넘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갑도 을에게 Y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이에요. 리을은 매도인 담보책임.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동남쳐요. 저당 행사 실행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럼 매도인 담보책임에서 악이동 행사할 수 있는 게 전해, 일감, 여기 실손해예요. 실손해. 그러니까 악이라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답니다. 리을은 매도인 담보책임이고 디귿이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고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기역과 리을 3번입니다. 3번 문제가 좀 어려웠네요. 4번은 이제 임대차로 가겠습니다. 임대차. 이제 민법도 거의 끝나가요. 이제 민특법 남았습니다. 4번은 문제를 이해 잘하세요. 민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 그랬죠. 한마디로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해도 유효죠. 그럼 그냥 니은 필요비는 임의규정이죠. 필요비. 비용상한 청구 임의규정이고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기억,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력규정이고 디귿과 리을이 연결되죠. 디귿에서 토지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리을처럼 토지 임차인이 재산물 매수 청구하죠. 디귿과 리을은 다 강행규정이라고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필요비, 유익비만 임의규정으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임대차 대항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다음 두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621조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 없으면 그러니까 반대 약정 가능하죠. 이것도 임의규정이에요. 다음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부동산 임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다음 잘 보세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 생긴다죠.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대항력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임대차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임의규정이라 임대인이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622조 1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죠. 토지 임대차는 이를 아까 등기하면 되잖아요. 등기하면 되는데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했네요. 건물을 등기한 때 다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가 토지죠.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마지막에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 아까 대항력 생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갑 나대지를 을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년 임대차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이 건물 지어요. 토지는 갑 소유, 건물은 을 소유인데 임대차 등기했단 말 없죠. 등기 안 해서 대항력 없습니다. 이후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합니다. 그럼 을은 철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을은 20년을 당사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대항력 없죠. 그래서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손해는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건물이 다 없어질까봐 바로 위에 622조에서 622조 빨강색 글씨 건물을 등기하죠. 건물을 등기하면 아래 파란색 박스
토지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20년을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은 을에게 철거 충분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는 게 622조입니다. 그리고 이 622조는 중개사법의 시험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작년 민법 정답 지문이죠. 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은 두 가지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자, X토지 동남쳐요. X토지 누구 소유죠? 누구 소유예요? 갑이죠, 갑. 씁니다. 갑 써놔요, 갑. X토지 동남치고 갑 써놔요. 10년간 임차 동그라미. 그럼 누가 임차했어요? 이제 을이죠. 갑토지니까 을이 임차. 을 써놔요, 을. 이렇게 써놔야 문제를 두 번 안 읽습니다. 임차에서 그 위에 자신의 건물 동그라미 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은 만약 갑, 임대인 갑이 X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죠. 임대차는 채권이라 권한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이듯이 여기처럼 타인 권리 임대차는 더욱더 유효입니다. 채권행위라 처분권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니은 우리 현존하는 지상 그 다음 동남쳐요. 건물을 등기 동남쳐요. 등기하면 임대차를 등기가 621조 임차권 등기죠. 그 등기하지 않은 때에 제3자에 대해서 임대체력이 생긴다. 이게 622조였죠. 디귿 10년 임대차 계약인 경과한 때 기간이 만료됐죠. 을의 지상건물이 현존한 경우 을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았죠? 그리고 거절당할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을 을의 차임 면책이 이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갑은 임대차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기 맞았죠? 틀린 거라 정답은 5번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이제 매매가 끝나고 교환 끝나고 임대차까지 들어왔습니다.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